적인 고통을 이해하고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왜 발생이 되었는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런 상황 같은 것들 또 더불어서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통뿐만 아니라 강점 그럼 뭐 이 사람이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다든지 가족의 지지가 가족들이 굉장히 지지하고 이 사람이 정말 좋아지기를 원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강점 같은 것들 더불어서 그 내외적 지원, 예, 아까 말한 가족의 지원 같은 것들도 함께 이제 파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우리가 맨 그 수업의 시작에 상담의 정의에서 이야기했던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내담자의 심리적인 갈등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사람. 예, 여기서 핵심은 이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상담자는 그 내담자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대신 나서서 본인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뭐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입장을 그 상담자가 스스로 정말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때때로 이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뭐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무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상담자는 어떤 사람인가, 결국은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렇죠? 부모님도 계시고 배우자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또 뭐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직장의 동료들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우리의 자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담자가 그렇게 나의 일상생활에서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과는 차별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상담자는 아까 이제 도와주는 입장이다.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거와 더불어서 그렇죠? 전문성이 갖춰져야 되죠. 그래서 이 전문성이 없다면 사실은 이 상담자는 그냥 내 옆에 가족이나 친구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전문적인 자질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심리학적인 지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지식이죠. 인간에 대한 지식과 그 상담 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론적, 그렇죠? 학문적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상담 기술 훈련, 그러니까 이론적, 학문적 지식 외에 이 상담이란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실제적인 수련, 경험,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실전에서 우러난, 실전에서 쌓인 이제 자질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이 문화적 차이라는 거는 뭐 이제 이제 서구 문화에서는 상당히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다인종이 섞여서 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이런 다문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결국 어떤 인간의 환경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결국 인간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나 또 어떤 자라온 환경이나 그런 총체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 상담자의 윤리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과하기 쉬운데요. 그 상담자가 이제 꼭 지켜야 될 윤리, 우리가 아마 이제 따로 다루게 될 것인데요. 그 있어요. 뭐 내담자와의 비밀 이제를 보장한다든지 또 내담자와 상담 이외의 관계, 뭐 이제 특히 성적인 관계나 금전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든지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실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 네 가지 부분의 전문성을 상담자는 꼭 갖추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